가끔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왜 자꾸 방향이 달라지냐고. 사실 방향은 바뀌어도 돼요. 저는 주장이 굉장히 강한 편이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의 생각을 바꿀 것인지를 고민해요.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기존의 의사결정을 고집하는 것만큼 회사를 위태롭게 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핸들을 틀었다면 왜 생각이 바뀌었는가, 그거를 투명하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제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팀원들이 제가 결정을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답을 해줍니다. 비브로스에 처음 합류했을 때 일이에요. 회사는 매달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캐시번이라고 하죠. 통장에는 돈이 얼마 없었고 런웨이는 굉장히 짧았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비용부터 줄여요. 매출을 올리거나 투자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비용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와 관련 없이 보이는 항목들은 그게 아무리 사소한 작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줄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생각보단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딱을 도입하는 병원이 많이 늘어야 그 병원을 다니는 환자들이 똑딱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브로스는 한 해에도 굉장히 큰 비용을 프로모션 비용으로 쓰고 있었죠. 외부 회사를 통해서 병원들이 똑딱을 도입하도록 설득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거예요. 스타트업 치고 많은 돈이 아니라 제 전 직장이었던 카카오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만큼 그런 만큼 매우 큰 금액이었어요. 반면 작은 비용들은 철저하게 아끼고 있었어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었고 컴플루언스도 기획자와 같이 일부 직군들만, 메신저도 비용이 저렴한 것을 쓰고 평가 결과는 엑셀로 하고요. HR 솔루션은 전자결제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된 굉장히 예전에 오래된 하지만 저렴한 그런 툴을 사용하고 있었죠. 정말로 아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병원을 확장시키는 데 들어가는 프로모션을 모두 종료했어요. 두 번째, 업무 툴은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히 효율적인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매출에 도움이 되거나 유저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비용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요. 사업을 성장시키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돈이란 거는 유한해요. 어떤 회사도 똑같아요. 돈은 유한해요. 목적과 상관없이 어디에 쓰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돈을 써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돈을 써야죠. 저 같은 경우는 업무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떻게든 비용을 아끼려고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쓸 비용은 쓰고 그 시간에 저랑 같이 일하는 다수의 팀원들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어떻게든 허리를 졸라매려고 하는 노력,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모든 팀원들에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전부 줬고요. 개인 계정은 회사 업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메신저는 슬랙으로 교체했고 위키는 컴플런스를 사용했고 BI 툴은 메타베이스라는 유료 툴을 도입했어요. 데이터를 보고 싶어하는 모든 직원들은 권한을 줬어요. 유료로 사서 주었고요. HR 솔루션은 플렉스를 사용했고요. 평가는 레몬베이스를 도입했고 채용은 그리팅을 썼어요. 가뜩이나 런웨이가 짧은데 왜 이렇게 툴을 많이 쓰냐고, 비용을 펑펑 쓰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1번 비용 있잖아요. 아까 병원에 프로모션하는 똑딱을 도입하기 위해서 프로모션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에 1%도 채 미치지 않았어요. 전체 업무 툴을 도입하는 비용이 아까 그 1번 안 쓰기로 한 비용의 1%도 채 안 됐고요. 99%는 계속 세이브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업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비브루스 합류하기 전부터 저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툴을 검토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CRM 툴인 브레이즈였습니다. 브레이즈는 당연히 좋아요. 차로 치면 포르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주행성도 좋고 안정성도 좋고 뽀대도 나요. 문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매우 비싸요. 두 번째, 브레이즈라는 좋은 툴을 제대로 쓰려면 다른 툴도 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막 운전면허 딴 사람한테 포르쉐를 처처로 줄 수는 없잖아요. 만약 스타트업이 비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앱 트래킹이라든가 고객 세그먼트, CRM 같은 거를 개선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강하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앱스플라이어, 앰플리튜드, 브레이즈 이 세 가지 패키지를 추천합니다. 단 이렇게 조합하면 굉장히 비싸져요. 똑딱 기준으로 한 해에 아무리 줄여도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2억 원이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업무 툴과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하는 그런 성향의 리더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고민돼요. 그 정도의 비용은. 만약 그 비용을 써서 바로 똑딱이 비브로스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 아니라 5억, 10억이라도 그 툴을 썼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똑딱은 사실상 매출이 빵이었어요. 아직 유료 멤버십은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앱스플라이어, 앰플리튜드 없이 브레이즈부터 검토한다는 개념도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가 맞아요. 앱스플라이어를 가장 먼저 쓰고 그래서 고객의 앱 유저의 행동을 정확히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 트래킹 기준으로 해서 고객을 앰플리튜드를 써서 세그먼트해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즈를 써서 CRM을 해야죠. 각각의 고객에 맞게 메시지를 던져야죠. 그렇지 않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CRM 툴인 브레이즈부터 먼저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이 브레이즈를 제대로 다룰 수 않은 예전 회사에서 브레이즈를 다룰 수 있었거나 혹은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서 배워서라도 그 툴을 공부하고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당시에 비브로스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 이러한 유형의 툴을 산다는 건 툴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회사에 돈을 주고 운영을 맡기거나 통째로 맡기거나 아니면 툴을 다룰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구매 직전에 브레이즈는 바로 드랍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로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팀원 지은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지은님을 회사로 어렵게 불러들였습니다. 당시에는 유료 멤버십 준비가 막 시작되었을 때였어요. 성공 가능성은 아직 가늠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의 희망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다면 비용을 쓰지 않고 버티는 것과 비용을 제대로 쓰고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때에도 툴 도입보다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지은님과 많은 얘기를 했고 지은님이 합류하면서 비브로스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똑딱 그러니까 비브로스에는 앱스플라이어, 앰플리튜드, 브레이즈 패키지를 구매할 돈이 아직 여력이 없었어요. 당시에 비브로스는 그로스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고 이제 막 지은님이 와서 같이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아무것도 맨땅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주로 사용할 기능들은 가장 일반적인 기능들이었거든요. 차로 치면 A라는 장소에서 B로 안전하게 갈 수 있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지은님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국산 툴을 똑딱에 도입했습니다. 가격은 아까 포르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더 좋은 툴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았지만 아직 똑딱은 포르쉐를 살 돈은 없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한참 지났어요. 똑딱의 유료 멤버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은님은 계속해서 회사를 다녔고 도입한 툴을 회사의 다른 동료들이 쓸 수 있도록 전파를 했고 실제로 업무를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리고 지은님은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진행을 했죠. 지은님도 툴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던 회사에서 처음부터 툴을 적용하고 그걸 조직 내에 전파하고 다른 동료에게 인수인계했던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지은님에게도 굉장히 큰 경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돈이 없어서
처음부터 좋은 툴을 사주지 못해서 지은님한테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안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의 똑딱은 이제 다시 한번 툴을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료 멤버십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지금 예전에 사용하던 기존의 그 툴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지금의 똑딱은 유료 구독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BM이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툴을 사용하고 그걸 제대로 사용했을 때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얻어낼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 절대적인 아까 그 비용이 크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툴을 제대로 썼을 때 확실히 성과를 얻어낼 자신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도입 직전에 브레이즈를 드롭했어요. 그 다음에는 국산 툴을 도입했죠. 그리고 유료 멤버십이 성공한 지금에 와서는 국산 툴을 다시 버리고 다시 브레이즈를 구매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도입할 거였으면 왜 브레이즈를 처음부터 쓰지 않았을까? 왜 두 번 작업을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답은 달라져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기본 로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비용을 아끼자고 구닥다리 업무 툴을 계속해서 쓰는 것도,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자고 자기가 부담할 수 없는 업무 툴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미련한 결정이에요. 모든 결정에는 판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쓸데없이 오랫동안 계속 고민만 하고 사람들한테 검토를 시키고 도입했을 때와 도입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가 어떨지 계속 검토시켜서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그건 리더가 할 일이 아니죠. 리더는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필요한 결정은 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